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는 대부분 모르고 쓰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곳곳에 꼭꼭 숨겨놓은 재미있는 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래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길 가다가 좋은 노래가 나오거나 음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앱들을 설치해서 노래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스마트폰 자체 기능만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려서 빠른 설정 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위쪽을 한번 쓸어 내리고 한 번 더 쓸어 내려서 퀵 패널로 들어가게 되죠. 손가락 2개를 이용하면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퀵 패널 중에 노래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노래 검색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음을 듣고 그 노래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말소리로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찾아주지 않겠죠. 노래를 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 검색 누릅니다. 몇 초 정도만 틀었는데도 바로 찾아주죠. LD의 깨메껴라스라는 노래네요. 이렇게 몇 초 정도만 들려줘도 바로 해당 노래를 찾아주게 됩니다. 궁금한 노래 있을 경우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음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도 음을 알고 있는 부분을 불러주게 되면 찾아주게 됩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불러서 찾아볼까요? 노래 검색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자, 바로 찾아주죠. Fly me to the moon이네요. 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때 바로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QR 스캔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QR 스캔할 때 어떻게 하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을 한 다음 카메라로 QR 스캔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퀵 패널에서 QR 스캔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퀵 패널 보시면 QR 코드 스캔이라고 나오죠.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카메라를 실행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 선택합니다. 그러면 QR 코드만 스캔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자, 여기서 QR 코드를 비춰줍니다.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복잡하게 카메라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에 보면 갤러리 버튼이 있어요. 자, 이걸 누르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에 QR 코드가 있을 경우 그것도 간단하게 스캔을 해주게 됩니다. 급할 때 복잡하게 카메라 켜지 마시고 간단하게 QR 코드 스캔을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들도 많이 보시고 음악들도 많이 들으시죠. 자, 그럴 때 이어폰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지금까지 듣던 음질과는 완전히 다른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돌비 애트모스라고 있죠. 자,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이 돌비 애트모스는 이어폰을 꼈을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 영화, 음악, 음성이라고 나오죠. 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그때 제대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영화 같은 것들을 볼 때는 영화로 선택을 하시고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으로 선택을 하시고 음성 소리를 들을 때는 음성으로 선택하시면 훨씬 깨끗하고 선명한 놀라운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돌비 애트모스를 이용하게 되면 입장감이 향상돼서 실제 현장에서 듣는 소리처럼 들리게 돼요. 돌비 애트모스는 꼭 켜도록 하세요. 이 돌비 애트모스는 꼭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퀵 패널로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돌비 애트모스를 켜주셔도 됩니다. 복잡하게 설정 들어가지 않으셔도 퀵 패널에서 간단하게 돌비 애트모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없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럴 때 충전기 찾을 필요 없이 주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제 스마트폰이 지금 배터리가 9%밖에 없어요. 자, 이 스마트폰을 충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 스마트폰에 충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스마트폰에서 퀵 패널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 무선 배터리 공유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내 휴대전화 뒷면에 다른 기기의 뒷면을 대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뒷면에 충전할 스마트폰을 가져다 댑니다. 자, 이렇게 십자 모양이 되도록 가져다 대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9%라고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스마트폰에서 위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만 제대로 십자 표시로 잡아주시면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선 충전이 지원되는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자, 갤럭시 버즈 같이 이렇게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기기들도 전부 이렇게 뒤에 대서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갤럭시 워치, 그 외에도 삼성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도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제품들은 전부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어요. 급할 때 간단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리모컨 기능인데요. 자, 다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고 퀵 패널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TV 리모컨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제 주위에 있는 사용 가능한 기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기기의 리모컨을 이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이라든지 볼륨, 그 다음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도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전부 가능합니다. 자, 이런 리모컨을 지원하는 기기는 구글 크롬을 지원하는 스마트 TV이거나 또는 셋탑박스는 전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주위에 있는 기기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전원 버튼도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리모컨이 적용되는지 보기 위해서 TV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전원 버튼을 눌러서 TV를 켜보도록 할게요. 멋있진 않지만 자, TV 나왔네요. 자, 그 다음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리모컨 기능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이동되죠? 자, 그 다음 볼륨도 조절이 가능하죠? 자, 볼륨 조절해 볼까요? 자, TV 화면상에서 볼륨이 움직이고 있죠. 자, 완전히 연동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무음 누르면 TV에서도 무음이 적용됩니다. 자, 여기 무음 그대로 적용돼 있죠. 자, 그 다음 TV에서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검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검색 버튼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홈으로 올라와 있죠. 자, 화살표를 위쪽으로 2번 누르면 검색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그 다음 중앙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존 리모컨들은 여기 있는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일일이 움직이면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스마트폰 리모컨의 최고의 장점은 여기 키보드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눌러서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키보드 나왔죠? 자, 해리포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해리포터 입력을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서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리모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눌러서 이동을 해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앙에 있는 버튼 누르시면 바로 해리포터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전부 검색이 되네요. 자, 이렇게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리모컨보다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매번 리모컨에서 복잡하게 이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들이 퀵 패널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퀵 패널에 해당 메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상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요.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위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화면 캡처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터치해서 그대로 끌고 위쪽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퀵 패널을 옆으로 넘겨서 빈칸이 있는 퀵 패널에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퀵 패널은 제일 앞쪽에 배치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주 쓰지 않는 기능들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빼주시고요. 원하는 기능을 여기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퀵 패널이 뒤죽박죽 돼서 초기화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추기어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재미있는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쓰면 편리한 기능들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인터넷일 텐데요.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인터넷 브라우저인 삼성 인터넷의 신기하고 편리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스마트폰에서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삼성 인터넷에 편리한 기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 인터넷 실행합니다. 그러면 빠른 실행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빠른 실행 창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개인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광고 15개를 차단했다고 하죠. 자, 개인정보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광고 차단 기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설정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빠른 실행 창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광고 15개 차단했다고 하죠. 삼성 인터넷에는 광고를 차단하는 애드블럭 앱을 설치해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광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양한 광고 차단 앱들이 있는데요. 주로 삼성 인터넷 애드블럭이나 애드가드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각각의 앱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광고 차단 앱을 설치한 다음 체크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웹페이지에서 나오는 많은 광고들을 전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라우저에 비해서 이 광고 차단 기능은 월등하게 좋아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 차단이라고 있죠. 여기로 들어가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다시 줄 3개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개인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현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자, 기본과 안전권장, 엄격 3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여러 사이트들을 다니다 보면 여러분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트래커가 쫓아다니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오늘 트래커 6개를 175번 차단했다고 하죠. 자, 그만큼 내가 웹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트래커들이 전부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인터넷의 특성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전부 서버에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스마트 추적 방지 항상으로 되어 있죠.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웹사이트에서 내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항상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기능은 3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단한 트래커를 보게 되면 구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죠. 이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 나에게 광고를 보이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불순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들은 이렇게 트래커로 내 움직임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싫으시게 되면 항상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나에게 나오는 광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죠. 자, 연관성이 있는 광고를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안함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비밀 모드에서만 추적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밀 모드는 내가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기록되지 않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비밀 모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적 방지 기능은 일반적인 사이트들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큰 포털 사이트만 이용할 경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여러 다른 사이트들을 다니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추적 방지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을 하다가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엉뚱한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는데 앞서 페이지로 가지 않고 다른 페이지로 가게 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자, 이런 것도 전부 차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팝업 차단 기능도 있죠. 인터넷으로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팝업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팝업들을 전부 차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는 꼭 켜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악성 사이트 접속 시 알림인데요. 나도 모르게
링크를 잘못 눌러서 악성 사이트로 접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알림이 울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반드시 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자동 다운로드 차단이죠. 자, 이것도 반드시 켜놓도록 하세요. 특정 사이트들은 내가 접속을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하게끔 설정해 놓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죠. 주로 멀웨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들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반드시 이것도 체크해 놓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인터넷이 그 전에는 http://www.site 이렇게 주소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은 보안 때문에 https://www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HTTP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왠지 좀 불안합니다. 그런 경우에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사이트들은 HTTP와 HTTPS 두 가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HTTP는 보안에 굉장히 취약하죠. 되도록이면 HTTPS로 접속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결이 있을 경우에 HTTPS로 자동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도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현황은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이죠. 자,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유용한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재생 켜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능도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다가 유튜브를 닫고 다른 앱을 열거나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음악이 끊기죠. 그래서 항상 유튜브 화면을 켠 상태에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유튜브 앱을 닫더라도 계속 그 음악은 나오게 됩니다. 백그라운드 재생 터치하시면 켜짐, 사용 안함, 헤드폰이나 외장 스피커에서만 사용하게끔 설정할 수 있죠. 자, 켜짐을 설정을 했죠. 자, 그 다음 유튜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유튜브 앱을 실행한 게 아니고요.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 사이트로 접속을 한 거죠. 자, 여기서 IB96의 영상 하나를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하겠습니다. 재미있는 팁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노래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가 실행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면 유튜브 앱에서는 멈추게 되죠. 자, 하지만 삼성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실행했을 때는 계속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플레이하고 홈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이럴 때 앱들을 설치해서 노래를 검색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오죠. 자, 이때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터치를 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보통 영상의 경우에는 영상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큰 쓸모는 없겠지만 음악 같은 것들을 들으실 때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음악 들으실 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인터넷상에서의 번역과 요약 기능인데요. 이것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키디피아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 위키디피아는 일종의 백과사전 사이트죠. 여기서 오늘의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번역하고 싶습니다. 삼성 인터넷은 아래쪽에 인공지능 버튼이 붙어 있죠. 자, 이걸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요약과 번역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번역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전부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연극에 대한 얘기네요. 그 다음 이 내용을 요약하고 싶습니다. 전부 다 읽기 싫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인공지능 버튼을 누르시고 요약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아일랜드의 희곡 1월 16일의 밤이 소개되었다고 하죠. 개인주의와 수능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할 때는 상단에 요약 방식 메뉴를 누르게 되면 표준과 자세히 보기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자세히 보기를 선택하고 완료하시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자, 다시 상단에서 원문 보기 누르시면 원문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도 있죠. 언어를 추가해서 원하는 언어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해당 언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 사이트도 많이 방문들을 하시는데요. 그럴 때 간단하게 이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인터넷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알아봤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브라우저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좀 더 인터넷 검색을 편리하고 활용도 높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